그 무명에 끊는 지위를 밝힌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 중에 푸달 일법계의 자는 정신상응지하야 관찰학단하야 입정신지하야 수분등리하며 내지 열애지하야사 능구경리곤이라. 일법계의 뜻을 요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신상응지, 발심주죠, 그죠? 거기로부터 이제 믿음을 충분히 일으켜서 이해를 하고 신해행정이죠. 그리고 행한다 이거죠. 관찰하며 세세히 바람일행을 관찰해가지고 배운다는 것은 진여자성 자기의 근본을 배우는 것이고, 끊는다고 하는 것은 무명번뇌로부터 야기된 여러 가지 오염된 견해번뇌, 애착과 아망과 욕을 갖다 하나하나 끊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심지, 비로소 견도분 한의지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10분의 1, 10분의 2 실제적인 소득이 있는 거죠. 눈을 뜬 거죠. 여기서부터 꿈이 없는 거죠. 정심지에 들어가면 눈을 벗 뜬 거예요. 수분 등리하야 부운을 따라서 자기 목을 따라가지고 어느 만큼 떠나고 어느 만큼 떠나는 것을 여의는 것을 얻고, 내지는 어디까지입니까? 열의 구경지에 가입니까? 능히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렇게 해서 무명은 어디서 끊어지느냐?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한다는 얘기 우리 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심멸, 마음이 멸해야 된다. 어떤 마음이 멸하면 심체는 멸하지 않고 심상이, 심의 작용 있잖아요. 무명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생멸하던 그것이 결국은 파도가 잠자야 마지막에 무명이 끝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라야? 부처님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견성 우리 많이 쉽게 얘기했습니다만 견성은 성불입니다. 기신론에 얘기하는 견성은 성불입니다. 우리 선종에서 얘기하는 견성도 성불을 의미합니다. 견성은 성불이다. 뭐가 견성이냐? 견자심성이라. 자심성을 견한다. 스스로의 성품을 볼 수 있는 힘. 그거는 무명번뇌가 바늘 끝이만큼이라도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상응과 불상응을 밝히다. 상응은 뭐고 불상응은 뭐냐? 상응을 밝힌다. 상응의 자는 위 심과 연법이 이하야 염정 차별하야 이지상과 연상이 통고요.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심과 안쪽에서 살피는 주관적인 것과 연법이 바깥으로 보이는 소연 경계가 객관이 달라가지고 염정 차별을 의지해서 요거 보면은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능소가 또렷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주객이 또렷이 나눠져가지고 앞에 상응하고 뭡니까? 집상응념, 그다음에 뭐죠? 부단상응념, 그다음에 분별지 상응념이 있었는데, 미세번뇌로 가버리고 나면은, 자, 뺑아리가 돼서 나와버리고 나면 날개인지 닭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인지 꼬랑지인지 구분이 가지만은, 이 달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구분이 참 미미한 거예요. 잘 되진 않아요. 이게 날개인지 달인지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상응념에 대해서 지상과 연상, 아는 거와 주객이 이제 조금 뭐랄까, 심경이 이제 마음과 경계가 서로 조금 불분명하게 나눠졌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반연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지금 우리 연상 이런 게 나왔잖아요. 반연이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제가 오늘 부산서 자가용 큰 거 타고 왔습니다. 뭐죠? KTX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KTX는 뭘 반연합니까? 철로를 반연해서 달립니다. 호박 능쿨을 반연해서 달립니다. 그럴 때 이제 서로 지상과 연상이 이 동고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서로 상응해서 달린다는데. 근데 이 불상응은 그게 아니죠, 아직. 불상응의 자는 위적심불각이라 상무별리하야 부동지상연상곤이라. 이 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마음이 곧 마음이 불각이라, 항상 다름이 없어서 불각이라고 하는 거네. 팔식에 축 들어가 버리고 나면 서로 상응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상응입니다. 그러나 불상응한다 해서도
안에서 선종자, 악종자가 안 익어지느냐? 익어집니다. 그걸 이숙종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죠. 복잡하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데, 변의이숙, 이류이숙, 이시이숙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설명하자니까 너무 길고, 생략하고, 그 다음에 지혜와 번뇌를 밝히다 넘어갑니다. 염심은 번뇌예요. 무명은 지혜다. 다른 말로는 번뇌장, 소지장, 이장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오던 얘기죠. 우후 염심어자는 명이 번뇌예니 너흥장 친여근본지고요.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장, 귀신론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것만큼 다 건드려 놨습니다. 그리고 수행에 직접적으로, 간접적도 아니고 완전 그냥 직접적으로 주사 맞듯이 그냥 다 건드려 놨습니다. 그 깊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본인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진역 근본지라고 딱 얘기해 놓으면은 옛날 사람은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정심지라도 다 알고. 그런데 전생부터 안 익혀오던 사람은 이게 뭔 소린가. 어떤 분이 아까 이랬습니다. 저번 시간에 빠져가 잘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아니고 전생에 빠져가지고. 육조선이면 전생부터 알고 있으니까 억무소주 해버리면은 그냥 소주 한잔 해버리고 시장 통해서 그냥 바로 끝내버립니다. 억무소주, 이생귀신, 내 돈 내놔라, 이러고 바로 이제 본전 찾고 끝내버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번뇌 골치 아프네, 진여 근본지 골치 아프네. 그 말이 골치 아파가지고는 조금 버겁습니다. 자, 이거 봅시다. 근본지라고 하는 거는 이 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후덕지라고 하는 거는 일체종류, 후덕지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저렇게 빛도 되고, 다름이 열기도 되고, 냉장고에 냉기도 되고, 선풍기에 바람도 되는 적재적소에 자연스럽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흐름을 쓸 수 있고, 양과 이게 무게를 이렇게 질량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으면 그걸 갖다가 후덕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후덕지를 잘 못 쓰고 엔간하면 너무 넘쳐버리고 아니면 너무 인색해버리고 이렇게 왕왕 이제 인생을 그르치죠. 그거는 달리 있는 게 아니고 참선에 삼매에 힘이 없으면 그래 됩니다. 무조건. 삼매에 힘이 없는 사람은 지가 억지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기둥을 올려놔봐도 사상 누각입니다. 푹 잡아져 버리죠. 그러면 첫째 수행할 때 보시 잘할 것, 보시만 해야 됩니다. 보현서 올 때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성속을 불문하고 어떠한 식으로 말로 보시하든지, 마음으로 보시하든지, 돈으로 보시하든지, 법으로 보시하든지, 일단 보시에 대해서 인색하면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 이제까지 잘못하는 거 대충 덮으려고 하면은 수행에, 참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진이 고요로 못 들어가면 그것이 계속 뒷골 잡아 당겨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일단 참여하고 나면은 처음에 숨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발로 참여하고 나면은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죠. 그 다음에 옛날부터 우리나라 정해진 게 수행 단계는 4단계입니다. 다란히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를 반복해서 오래 합니다. 천수경을 하든지 100번, 1000번 하든지 건강경을 만독을 하든지 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참선입니다. 아무나 보시도 잘 안 한 게 지가 참선한다고 그래 앉아있잖아요. 바로 다비장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일단 먼저 근본지와 후덕지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지에 이렇게 사람이 매달려 버리면은 이 근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탐진치, 만이, 견 중에도 뭐죠?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요런데 늘 허달려 댕겨가지고 이 사람은 마음이 고요해가지고 고요한 맛을 몰라요. 근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요한 맛을 잘 모르고 계속 번뇌에 끄달려 댕깁니다. 그리고 이거 후덕지, 남을 위해서 잘 이렇게 마음을 못 쓰는 사람은 무명에 하면 이렇게 쭉 쪼달려가지고 법집 분별을 끄달려가지고 항상 뭘 분별하는데 대인자인지 똥인지 그걸 분간을 잘 못해요. 그게 바로 소지장이라, 소지장. 예. 그러니까 대인자인지 이 꿀인지 설탕인지 소금인지 구분 못하니까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에 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지장에
미혹한 사람들은 보리를 정득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번뇌장에 번뇌가 많은 사람은 고요할 날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번뇌가 자꾸 시달리는 사람은 번뇌가 꺼져버린 열반에 늘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역기를 지금 여기 두 개, 지혜와 번뇌에 요 쓰는 겁니다. 무명은 지혜다. 무명의 자는 명이 지혜니 능장 세간 자연 업지고. 세간 자연 업지가 바로 후덕지입니다. 무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니 능이 세간의 업지를 장애하는 까닭이라. 그 다음에 이 뜻이 어떠하냐. 차의 운하오이허 염심하야 능견하며 능연하며 망친 경계하야 위평등성고요 이 일체법에 상정하야 무유기상이여 많은 무명불가하야 망여법이고로 불능덕 수순세간일체 경계 종종지곤이라. 이 뜻이 어떠하냐. 쪼달려가지고 물든 마음에 이렇게 푹 사람이 물이 들은 것 때 그 붙어가지고 능히 보며, 이게 능히 본단 말이 뭐죠? 염심에 의지한다는 말이 업상이요. 그죠? 능견심이요. 그 다음에 능견하고 능연한단 말이 현색불상염이자 또 뭐죠? 그 현상이죠. 그죠? 현상, 현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아시죠? 그럼 업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업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은 근본 업불상응염이라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분석하는 데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능이 본다 이 말은 능견심이고 그다음에 전상이고 전식이고 그다음에 능견심 불상응염이고 능이 나타나며 이 말은 뭐죠? 현상이고 현식이고 현색 불상응염이고 망령대의 경계에 치착해서 이거는 그 뭡니까? 아무거나 두드려 잡아가지고 망령대의 경계에 치착하는 게 어디입니까? 지상이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애들을 다 얘기하죠. 평등성을 어기는 까닭이다. 이 말은 마음을 본심대로 결대로 서지 못하고 자꾸 결을 어겨가면서 대패질을 거꾸로 하면 그 나무가 따듬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기둥 세울 때도 나무를 이렇게 세울 때도 나무가 지금 어떻게 기둥 세울 때 가지가 위로 뻗은 걸 세우고 뿌리를 이제 아래로 세우고 이래야지 평등성을 안 일으키는데 그 모르는 사람은 막 쭉 나무 켜놨다 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판때기 붙여 뿌리잖아요. 목수들 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옹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야 나무를 이렇게 벽에 붙여도 딱 그거 아름답지요. 옹이를 갖다 밑으로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여기 얘기하는 거 평등성을 어긴다 이 말입니다. 어른 말씀하시면은 그 어떤데 세배 가서 꼭 같이 들어가 보면 이란다. 어른 선생님 쭉 앉아 계시고 세배하고 있는데 아이고 꼴값 한다고 선생님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지가 왜 얘기를 하노 가만히 어른 선생님 그 절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꿈 꿨나 올해는 건강 잘하고 정진 잘해라. 예, 대답만 하면 끝이라. 지가 어른을 위한다고 아이고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돼가지고, 예? 또 제 방에 와가지고 어떤데 물건을 주면 일러 서서 받으면 앉아서 받아라. 서서 주는데도 서서 주면 서서 받고, 앉아서 주면 앉아서 받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평등성을 어기는 이런 수행하고도 상당히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강사 까다롭죠. 우리 하객들 그래가지고 마당에 실컷 놀다가 제가 마당에 나가는 순간에 기둥으로 숨는지 문으로 숨는지 신치를 기모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홍길동인 것 같아요. 딱 나가는 순간에 분명히 너 버리려고 버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거야. 아이고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오늘 한 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체법은 상정하야. 일체법은 항상 고요해서 일어나는 모양이 없지만은 무명으로 깨닫지 못하여 진짜는 없는데 뭡니까? 착각을 해서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업상도 있고 전상도 있고 현상이 이렇게 있다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이 말씀이죠. 망령대의 법성과 더불어 어기는 까닭으로 세간의 일체 경계에 갖가지 아는 것에 능히
수순함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원효 스님 얘기를 빌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순간에 시덕 적정이면 한번 다 아시는 거지만 반복해 봅시다. 시덕. 비로소 얻는다 이 말이죠. 적정. 고요함을 얻으면은 즉시 극락이다. 앞전에 했죠. 그 8자. 시덕 적정이면 즉시 극락이다. 극락이 어디 있느냐? 쉬라. 마음을 고요하게 쉬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늘은 뭐 진도는 좀 더 나가려는데 나갈 수는 없고 마지막 강의 마치면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5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그죠? 58페이지는 뭡니까? 생멸인연을 해석한 게 끝나고 생멸의 상, 그러니까 심생멸의 모양을 해석하다. 처음에는 심생멸을 각각 불각에 대해서 쭉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을 해석하고 심생멸 모양을 해석하다. 오늘 요까지를 하려는데 못 나가고 그거 끝나고 나서 62페이지 보십시오. 62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신론 전체 이제 맥락이 이렇습니다. 제일 앞에는 제법의 포석과 발생을 한번 설명을 했고 여기서는 몇 번째입니까? 재차, 그죠? 제가 제목을 재차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법의 포석과 발생을 재차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기신론 쓰는 사람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우리한테 일러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재해석할 때는 이제 염훈섭이다, 정훈섭이다, 망심훈섭, 망경계훈섭, 진여훈섭, 무명훈섭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해 놓을 겁니다. 오늘 그 앞부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한번 짚어놓으면 좀 나가기가 수월하겠죠. 예, 마치겠습니다.